이 왼쪽 편이 정상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 혹시? 예를 들어보죠. A 나무는 처음부터 양분 탄수화물 저장량이 높은 나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B 나무는 이게 조금 낮은 나무 내지는 유목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이 강수세 나무, 당연히 농도가 떨어지겠죠. 강수세일수록 농도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보통 수세는 막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이 나무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좀 소심해가지고 소심한 나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이 나무 아까 말씀드린 이 전의 단계 있죠. 3년차쯤에 시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다음에 시비할 경우에 대박나는 나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행적으로 하는 거 다 하십시오. 연면 시비도 하시고 뭐 다른 거 하라는 거 하면은 결국은 나무 효율을 조금 높이면서 결국 나중에 저장 양분도 이것보다는 조금 올리면서 해마다 반복될 수 있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처음에 이만큼 높았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를 덜 떨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이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운 나무. 저는 이제 쪽방나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시되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양분 중에서 자꾸 물을 주시면은 이게 나무가 덩치 커지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물 줄 때 양분 주시고 조금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뭐 빨리 키워서 나중에 이제 적침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하면 되겠죠. 근데 유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유목 양분 수준을 정상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과일이 없죠. 유목은 처음에 뿌리도 없지만은 과일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비나무이긴 하지만 유목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과일이 없기 때문에 쭉 이렇게 저장을 해가겠죠. 그래서 요게 한 2, 3년 지나면은 A 나무로 가겠죠. 유목은 과일을 달지 않는 전제로 한다면은. 그런데 이 나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나무인데 만약에 탄수화물 농도가 어느 한계선이 있는데 이 한계선을 기준으로 더 낮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요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낮은 상황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산이 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당이 안 오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눈치가 없으면은 착색이 될 때 과일 따죠. 보니까 색깔이 팍팍 떨어야 되는데 그냥 허여멀긋해요. 과일 땄습니다. 어차피 당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과일 따냈기 때문에 효율이 조금 올라지겠죠. 요 경향으로 가겠죠. 저 시기 이후에 따른 거는 올해의 결과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과일의 결과와는. 왜냐면은 변색기 이전에 과일의 품질에 대한 건 거의 끝이 났거든요. 결정이 다 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눈치가 있어서 나무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이전부터 뭔가를 조금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필이면 딱 경계선에 따서 팔 수 있을 정도 시점에서 과일을 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과일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겠죠. 말산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의 숫자가 한계를 넘어갔다는 거죠. 못 따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 넘어갔으면 올해 과일도 조금 살리면서 내년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정하면은 변색을 기점으로 해서 또는 어떤 이런 특이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무리 착과 조절을 하더라도 이 이유는 의미가 정말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끝까지 가도 과일 못 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당도 안 올라서 버리는 경우 생기죠. 과일 따면 된다고 했는데 과일 따면 익는다고 했는데 안 익죠. 그거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특정 한계 이하로 못 올라갔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몇 개입니까? 10만 개, 20만 배 차이입니까? 10만 배 차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5만 배 정도의 차이가 나야 경계선이다. 그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과리 크기나 당도를 결정한다면 5만 개 이하 되면 어차피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나무일 경우에 현명하다면 과일을 빨리 따내야 되겠죠. 저게 만약에 상황이 파악이 있다 그러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거 보시면은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를 수세를 강하게 키우지 않고 적당히 키웠습니다. 이거 과일을 딸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 있죠, 그죠? 물 주고 비료 안 주는데 나무 짤딱 나간데 과일은 따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 원리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장분이 적은 나무들은 우리가 요것과 요것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은 정말로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그죠?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비나무는 너무 극단적이라 하면은 아마 그 이 근처에 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을 9월 15일 정도 되면은 당도 17에서 18도에서 따거든요. 지난번에 영하 5도 되는데도 안 따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보니까 10월 말 거의 11월 달 다 됐는데, 그러신 분들은 내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확기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한 3년 차에는 대박나무가 돼서 A나무로 갔는데 이게 자꾸 점차 B나무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착과량이 당연히 많고 수세가 강하니까 이 수확 시기가 자꾸 뒤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뒤로 밀려나갔다 그러면은 전년도 양분이 적거나 올해 내 과일 많이 달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죠. 근데 마지막에 놔둬도 당도가 안 올라갔다. 마지막 검정으로. 이게 당도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더라. 야, 이게 16도는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15도밖에 안 돼. 그러면 확실하게 전년도 저장 양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농사를 정확하게 지으실 수가 있죠. 탄수화물 들어오는 거 2%밖에 못 들어오지만 나가는 거는 또 과일밖에 없습니다. 뭐 약간 어떤 재배적으로 이렇게 경향을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이 A 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하고, 지금 내 나무의 상태가 A 나무의 상태인지 저장 양분이 높은 상태인지 낮은 상태인지를 봄이 되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죠. 근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B 나무는 어떠한 수를 동원하더라도 A 나무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양분이 이렇게 되는 양분이 자라면서 적어도 변색기까지 자라면서 이 양분이 내려가면, 양분 농도가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주사를 놓지 않는 한은요. 처음 시작이 저렇게 중요합니다. B 나무 상태 되신 분들은 뭐 지구상에 어떤 걸 동원하더라도 A 나무 상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거의 B 나무 상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면 나무가 이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걸 정말로 과감하게 결정한다면 과일 다 따버리면 그 다음에 새나무처럼 갈 수가 있겠죠. 저 논리대로 하면. 실제 그럴 수 있죠, 그죠? 경험하시죠, 그죠? 다 따지 않습니까? 딱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 단계, 대사단계의 말산,
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이 시점의 탄수화물 농도, 예, 저거 뭐 거론할 필요가 없죠. 이 B의 상태에서 A로 어떻게 보낼 거냐 말씀드렸죠. 1장 2장에서 이게 제가 몸이 터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런 관계가 있다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 찾고. 그럼 이거 앞에 거는 몰라도 저 뒤에 거 욕심 때문에 안 하죠. 샤인 캠벨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오는데 제대로 되면 그거 하나 딸 수 있습니까? 욕심 못 부리죠. 뭐 3년차 되면 그냥 박살 나죠. 3년차 아니죠. 3년차 대박 났다가 5년차 되면 비나무 상태로 가면서 그냥 박살이 나죠. 그런데 자, 나무가 죽는 이유죠. 이 나무 상태인데 착과량까지 그대로 뒀다. 미련이 남아가지고 얼음 얼기 전에 한 영하 6도 정도 딸 생각으로 놔뒀다. 이거는 결국 나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뽑아서 제대로 심어야 되죠. 다음에 살아나기도 힘든 상황이죠. 안 그러면 건담종병이라든지 뭐 주간에 생기는 각종 병들 생기겠죠. 동해가 오는 거죠, 그죠?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결국 동해를 입는 원인도 탄수화물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게 겨울 되면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설탕물 농도를 높여서 겨울을 이겨내는 건데 그거를 이겨낼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얼어 죽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 시작인데 A나무 B나무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거 절제하실 수 없으면은 포도재배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전 바탕에는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걸 보셔야 되고 대표적인 지표는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수확기가 늦어지면 의심을 하시고 최고 당도가 안 오른 것도 뭔가를 의심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두 가지 정도를 보고 나무를 키우고 가셔야 되죠. 대충 감아 놓으시죠, 그죠? 지금 제가 강의 드린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앞쪽에 수세 부분 저게 당연히 머릿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알아요. 내가 비료를 주는데 이게 TR이 어떻게 바뀔까 이게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일 따고 수확 당도 안 오르는 거 나오고 아무리 과일 뭐 어떻게 하더라도 수확 못하는 거 나오고 또 물포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요. 현재 수확이 끝난 포도나무를 보고 예. 이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내 전년도 착과량 수확 시기, 이번 연도 착과량 수확 시기, 이번 연도 당이 올라가는 속도 그걸 가지고 유출을 해야 됩니다. 유출을 해야지 나무를 보고는 판단할 그렇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외관적으로 보일 정도 되면 이미 거의 한계를 넘어갔다고 보면 되죠. 이제 샤인 같은 경우에는 등속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게 눈에 잘 안 띄는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지가 등속 안 되면서 말라버리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유럽 쪽은 표가 나는데 샤인 정도는 등속은 다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속이 얼마나 골맞는지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상태 파악하는 수단이 수확기와 당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예, 또 궁금하신 분 계시면 예. 물포도 생기면 그 나무를 빼내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 옵니까? 아니죠. 다음에 저장량 물포도 생겼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물포도 생기는 원인이 결국은 이 단계에서 그냥 막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막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관이 크다. 그러면은 막아도 뭔가 채워도 다 못 막아서 뚫려 있으면은 새버리겠죠, 그죠? 저게 예를 들어서 태아가 뭔가 엄마로부터 양분을 계속 이렇게 흡수를 해서 자기가 저장을 해야 자기가 덩치가 크는데 이게 자꾸 엄마 쪽으로 뭔가 새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결국은 물관이 커진 원인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빨리 자라납니다. 속도가 빨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 지경 부분의 수세가 강했던 거죠. 자라는 속도가 빨랐던 거죠. 덩치가 커졌으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제가 요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지경 과경이 굵은 송이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기억하십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뭐 탄력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직경, 과경이 굵으면 생리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너무 수세가 강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차피 과일을 없고 해야 수세가 강하니까 깎이는 거죠. 박피를 하게 되면 백년하고 차반 예, TR 그래서 일시적으로 R을 차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선적으로 위쪽에 뭔가를 어떤 그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밑에 뿌리 쪽 부분에 가야 될 자원을 일시적으로 이제 채우는 거니까 그게 뭐 어느 한계 수준 이내라면 관계없겠지만 그 한계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피를 2번, 3번 연거푸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나무를 그냥 뿌리 쪽으로 양분을 못 가게 만들면 과일은 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뿌리는 거의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박피라는 거는 냉정하게 타협입니다. 를 결정되는데 물관 예. 유목기에 크면서 결정되는 것이 성목대가 계속 그렇게 유지됩니까? 그러면 매년 됩니까? 매년 자라기 때문에 일부는 계속 보완을 해가겠죠. 처음에 굵어졌는데 이걸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무 1년 차에 어마어마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2, 3년 차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거는 웬만큼 지금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작년 초인가에 수입포도에서 탄력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알이 베트남에 수출했는데 알이 다 떨어져가지고 클레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길래 야 이거 니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더라고요. 전 유럽종을 하면서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만든 포도입니다. 이거 샤인입니다. 하고 계신 샤인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이거는 뭐를 뗀 거고 이게 제가 지경을 이게 다 세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35알이고 무게는 500g 정도 나갔습니다. 수확 9월 15일이었고요. 요때 당도가 한 7, 8도 사이 갔습니다. 요거 제가 한 이 정도 시기에 갔는데 전체 알수 다 세어보니까 62알입니다. 62알이고 무게는 750g 정도 돼요. 알 속기가 한 42개인가 정도 돼요. 요런 거 있죠, 그죠? 요런 거, 알 속기 한 요거 다 세어보니까 42개 정도 됐습니다, 제 기억. 근데 혹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포도가 잘 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왼쪽 편이 정상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 혹시? 이걸 의뢰를 받고 이제 이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칠레에서 연구를 하는데 2018년이네. 2018년에 이것과 연관된 연구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빨리 고농도로 호르몬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요 직영 관련 이 유전자가 굉장히 빨리 활성화된다 그럽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저게 빨리 굵어지고 커지면서 목질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 경험은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저는 과거부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마 마트에 가시면은 과거에는 수입 포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탈림이 되는 것들이 생겼는데 최근에 가보시면은 수입 포도들이 전부 이게 가늘면서 흔들어도 안 떨어지게 다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상 재배법하고 좀 배치되는데 제가 1차 비대 때는 탄수화물이 동원이 돼서 말산 농도를 높여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2차 비대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1차 비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상대적으로 2차 비대가 낮게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거를 딱 놓고 보시면은 2차 비대를 많이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왜냐면 일찍 고농도 호르몬 처리하면은 지경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바탕은 뭐냐면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1차 비대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또는 1차 비대 때 호르몬 처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하더라도 과립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지경은 이렇게 가늘면서 과립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2차 비대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배련 처리하는 방법도 1차 비대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2차 비대를 높게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하는 것과 이게 어떤 배치가 안 되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재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은 또 뭐냐면은 제가 편의상 탄수화물과 지혜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율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톰슨 시드리스라는 품종을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했는데 1년차 나무에 똑같은 지혜의 농도를 처리하게 되면 100% 거의 이렇게 되어서 거의 과일을 못 먹습니다. 근데 똑같은 농도를 처리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목이 되어가는 3, 4년 넘어가면은 지경이 가늘게 나오면서 과립은 더 커져요. 그러면은 호르몬의 처리 시기, 농도, 탄수화물 농도 요게 다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분들은 이걸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계속 보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뭐 포도주 담을 것도 아니고 당도는 내가 대한민국 최고야 이게 사실은 현명한 건 아니죠, 그죠? 남들보다 조금 높으면 됩니다. 그게 경제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A 나무의 아래쪽으로 파란색 선 이렇게 가면 좋겠고, 요럴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거 다 동원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시를 하셔야죠. 이게 B 나무 쪽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어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항상 감시를 하고 계셔야죠. 질문한 게 예. 지금 저 이쪽에 물이 많아가 과립이 아주 태양 상태잖아요. 예. 과립이 습을 해가지고 탈리게 됐으니까 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가 예. 떨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 탈립, 이런 형태의 탈립은 대부분 물리적인 그 접촉에서 생기는 탈립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지경이 너무 굵으니까 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수분도 빠져나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렁한 과립에 탈립이 되는 거죠. 좀 강제성을 띈다 그러면 일단 이만한 연하장애 그런 정도까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포도에 하나도 참 초보자인데 탄수화물하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포도 알수를 60개로 해가 한 송이 10송이를 다는 거 하고 이제 그걸 한 40개 알로 해가지고 한 15송이를 다는 거 하고 탄수화물하고 어떤 그 관계 두 번째 게 훨씬 수를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게 근데 그게 너무 작으면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알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 탄수화물 농도를 높게 가져가서 2차 비대를 크게 해서 알을 크게 하면서 무게를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일이 줄죠. 알 쏟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일도 줄고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알 쏟기 한 요런 자른 흔적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작게 가져갔기 때문에 요 전체가 골고루 가면서 착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농도 높게 되면 실제로 잔알 거의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과립 성장이 굉장히 무리 없이 갑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강의를 가가지고 저는 알 수 없게 안 합니다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한번 밤에 가서 후라시 켜고 살짝 하겠지. 근데 요 과경을 보시면은 없죠, 그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경이 지가 이쪽은 똑바른데 예. 이거는 허리가 굽어져 있고 구멍이 굽거든요. 아, 이거 말씀입니까? 그렇죠, 큰 거. 예, 예, 예. 그런 이 지금 보면은 상품이 이제 이래 좀 노아에 똑바르게 상품 잘 나오는데 예. 그 뿌리 해뿌리면은 남편도 그렇고 상품도 안 좋고. 그렇죠. 이거 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62알이었는데 알 속이 40알이요. 40알 가정합시다. 그럼 100알이었지 않습니까? 네. 100알 중에 40개를 뽑아냈는데 네. 과방이 아주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일은 무지하게 하는데 실제 모양은 예쁘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 의외로 알 크기도 굉장히 고르지 않았습니다. 예, 큰 알도 있고 작은 알도 5개 있습니다.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을 높여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일 쉽게 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죠. 품질도 굉장히 좋고. 손이 작아서 그렇게 안 됩니다. 절제하기가 힘들어. 야, 이거 3cm, 3.5cm도 사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3에서 3.5cm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3.5cm 보면은 알 커지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제가 할 때 이거 2.5cm였습니다. 2.5cm 하면은 과방 요만큼 남겨놔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사이즈입니까? 예, 예.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알 속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간 겁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향 중에 포도가 가지는 향 중에 이 머스켓 향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은 향이 나오는 시기가 다른 모든 향과는 달리 향이 나오는 시기가 이놈은 빨라요. 다른 거는 당도가 한 15도 정도 되면은 딱 나오면서 그때쯤 되면은 포도 내 당도 상대적으로 과당 이 포도당보다 과당이 많아지면서 향도 딱 나면서 포도를 먹으면 우리 알죠, 그죠? 아, 딱 이거야 하는 거 알죠, 그죠? 그 순간 키우시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당도를 재보면은 비슷한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딱 맛있는 포도가 나오죠. 그게 어떤 턱을 넘어가는 순간인데 그게 향도 나오면서 당도, 포도당, 과당 비율이 딱 맞아지고 당산비도 맞아지고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향들은 한 15도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근데 생기는 거는 앞단계에서 생깁니다. 생기는 거는 굉장히 앞단계에서 대사단계에서 생기는데 발현은 뒤에 되는 거죠. 근데 이 머스켓 향은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 향의 측면에서 균형, 풍미함을 유지하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성숙 후반부에 향이 발현이 되는데 과도한 수세 강하면은 별로 좋지 않답니다. 향의 측면에서 향 안 난다는 얘기죠. 앞단계 전부 앞단계가 뒤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죠. 뭐 과다한 열도 안 되고 분해되고 또 머스켓 향 중에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요 향의 물질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오를 수도 있고 하나만 오를 수도 있고 두 개 다 안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과방에서 과립 내에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과방 주변의 잎에서도 머스켓 향의 원인 물질이 생깁니다. 자, 이 머스켓 향이라는 거는 요 단계에서 이미 밭에 가면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향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당이 올라가면은 당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늦게 나오니까 딸 때 되면 향이 있죠. 근데 머스켓 향은 그냥 통상적으로 키우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향이 여기서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새버리고 정작 딸 때 되면 향이 하나도 없는 게 나오죠. 그래서 샤인 향 있는 걸 거의 보기가 시장에서 드문 이유가 저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원인 물질들은 향의 원인 물질들은 전부 이 단계에서 다 생깁니다. 특히 이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알이 정말로 성장할 만할 때 거의 다 생깁니다. 대사 단계에서. 요 머스켓 향의 이 원인 물질은 질소입니다. 네, 질소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향을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땅에 비료 많이 줘야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까지 배치돼도 그렇게 되면 안 맞죠? 지금 제가 앞에 강의했던 모든 부분들과 안 맞죠? 이 향을 만약에 많이 내기 위해서 질소가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 향을 내기 위해서 땅에 질소를 많이 줘야 된다. 이건 안 맞죠? 나무 저장 질소 많아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이든 양분이든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시비를 하거나 물을 줘서 퇴비나 비료를 주고 물을 줘서 나무를 키우게 되면 이 양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뭔가를 투입을 해서 이걸 당연에 땅에 투입을 해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게 이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이 수준이 높은 거는 전년에 적어도 전년 이전에 뭔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 양분 저장 수준이 높아야 저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땅에 저렇게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나마 생긴 것도 빨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조금 익기 근처 돼 가면은 밭에 가면은 향 많이 나죠, 그죠? 근데 딸 때 되면 없잖아요. 딸 때 되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자가 굉장히 작아요. 과피 세포 사이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그걸 차단하려면 과피 세포가 굉장히 치밀하면서 잘 못 날아갈 정도로, 못 빠져나갈 정도로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대사 단계에서 탄소와 다른 재료들이 충분히 동원이 돼서 이 조직이 튼튼하게 되겠죠. 결국은 대사식의 문제입니다. 유지하는 것도 대사식의 문제라는 거죠. 많이 내는 거는 전년도의 저장분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결국은 전년도 저장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디 있냐? 전부 향물질은 전부 여기다 있습니다. 가쪽에다 있습니다. 피에. 그러니까 대기에 노출된 부분에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뭐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살살살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익는 시기가, 향이 나오는 시기가 한 7월 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편의상 7월 15일로 가정하겠습니다. 9월 15일 딴다 그러면 2달 동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전구체라는 전구체 앞서서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렵죠, 전구체라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깜빡입니다. 깜빡할 때 감의 상태. 빡 하기 전에, 불켜지기 전인 상태. 자, 이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별표된 거. 말산 농도가, 요게 이제 머스켓 향인데, 말산 농도와 머스켓 향 간에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원인 물질은 질소이긴 하지만 말산은 탄소가 같습니다. 결국은 질소, 탄소, 질소를 양분 전체라고 보면 질소, 탄소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 수준이 높은 거는 결국은 전년도 저장 양분과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생기는 거는 이렇다 치더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포가 처음에 과립 비대기 때 너무 대사 시기에 너무 빨리 크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앞서서 그 당과 연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과립 비대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쪽에서 크게 한다면은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이 부분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만약 이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원이 동원이 되는 속도와 자란 속도를 똑같이 맞추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과립이 이렇게 자라니까 이 차이가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해보면 이 속도를 많이 안 키웁니다. 특히 머스켓 포도 같은 경우는 이 속도를 대폭 줄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게 향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는 재배 방법과는 지금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머스켓 포도는 아까 제가 과방에서도 과립에서도 생기고 주변 잎에서도 생기는데 머스켓 포도는 기부 잎 쪽이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과방에 있는 근처 잎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여름쯤 돼 가지고 이 기부 쪽 잎이 문제가 생겨서 뭐 처진다거나 양분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향 없을 겁니다, 진짜. 근데 그게 가을까지 아주 유지가 잘 되면서 단풍 들 때 곱게 단풍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아마 잘 될 거예요. 웬만하면 잘 될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이 변색이쯤 되는데 머스켓 향이 이때 제일 많이 나왔다가 술술술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시기를 보면은 40일, 뭐 47일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거의 개화기죠,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좀, 와, 이 동네는 굉장히 빠르네, 자란 속도가. 우리로 보면은 여기서 최소 10일 이상은 더 플러스해야 되겠죠, 그죠? 더 시간이 길겠죠. 그래서 이게 과립이 자라고 얼마 있다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술술술 다 빠지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밭에서 향나면은 그냥 없습니다. 경험하시겠지만 올해 농사 대박이다. 이거 뭐 향 하나만 해도 돈 벌겠다. 딸 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향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포도 재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논리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특히 뭐 탄수화물을 높게 가져가는 거, 그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적어도 개화 전후로 해서 탄수화물 양분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그게 어떤 수단이든 좋습니다. 그게 적심을 하든 나무를 천천히 키우든 뭐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년도 양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든 뭐 주사를 놓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개화기 근처에 저장분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아슬아슬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비료 주고 물 주기 위해서 강수세로 가서 양분 떨어지는 거는 더 불리할 수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뭐 다른 이유는 없죠. 포도나무는 특징적으로 포도나무뿐만 아니고 덩굴성 나무들이 다 그런데 굉장히 고속으로 자라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우리 포도나무는 양분 수준이 제일 낮을 때 열매를 답니다. 엄마가 애 가지는데 밥 못 먹고 굶어 죽을 정도의 시기에 만약에 애를 가지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기에 애를 가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과피를 통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대사 단계에서 조직이 치밀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다한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에 가면은 요 두 가지 포도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은데 하나는 샤인 머스켓이고 하나는 샤인이 있거든요. 샤인이 한 80%가 넘어가죠. 올해는 더 넘어갈 겁니다 아마. 샤인 농사 열심히 잘 짓고 계신데 꼭 요걸 지으시는 게 좋겠죠. 대사 과정에서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좋아야 되고, 그거는 변색기 이전에 다 일어나고, 그 변색기 이전의 모든 행위들이 좋은 조건이 향도 유지를 하고 당도도 잘 높일 수 있고 재배도 쉽게, 모든 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바탕은 결국은 나무가 가진 전년도에서 넘어온 저장분의 수준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 그게 수준이 낮으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당년에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차라리 재배할 때 내가 이 수준에 생각하면 과감하게 결정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질문. 대표님, 예. 그 모스켓탕하고 장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관계 있죠. 있어요? 논리적으로 분명히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당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면서 잘 빠지진 않는데 향은 계속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확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수확 시기가 조금 빠르면은 당의 수준이 조금 높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향은 없을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늦게 수확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예. 틀림없이 아마 밭에서는 일찍 익기 전에는 많이 났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밭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샤인이 없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를 제가 많이 심었었는데 향이 너무 많이 나요. 야 이건 올해 뭐 사람들 너무나 즐겁게 해주겠다 싶었는데 빨 데 없더라고요. 알까지 물렁해졌어. 예, 질문 계십니까? 예. 포도알이 그냥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예. 탈림이 자꾸 이래 생기는 거는 뭐 부족해서 그런가? 처음에 바라가 이 눈의 상태일 때는 이게 그냥 땅에 씨를 뿌린 거하고 거의 똑같은 상태입니다. 물관이 모나무와 거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물관이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면서 물관이 살살살 나와가지고 나중에 모나무와 물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요 자료를 제가 왜 찾았냐면 모분이 이제 강의라고 했는데 봄에 왜 이렇게 싹이 빨리 나와서 굉장히 고속으로 자란 나무가 가지가 잎이 마르면서 나중에 결국 말라 죽으면서 툭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자라면서 과립이 크는 속도와 어떤 쉽게 얘기하면 뿌리 내리는 속도, 제가 이게 과립 부분이 과립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자극한데 요 부분이 지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애를 만약 임신은 어머니라 생각하시면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요 태반에서 요 과립이 요거는 이제 만약 애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이 얘가 너무 빨리 자라거나 이 수세가 너무 강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놈이 이제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거무튀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는 멀쩡한데 누러지는 과립도 나오고 그런 거죠. 탈립의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나 씨를 심어가지고 땅에 뿌리 내는 거나 저것처럼 눈이 가지에 발화하는 거나 사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 뭔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요 내리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컸다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원은 모자라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빨리 커버린 거죠. 다른 알보다 더 빨리 커갖고 그렇죠. 예. 어쨌든 제가 이게 참 실수하는 부분이 내 나무가 비나무인데 내가 이렇게 키웠다는 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비나무니까 양분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올해 뭔가 욕심을 부리고 키웠는데 과일까지는 잘 달았습니다. 잘 달아 이런 상태인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과일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죠. 나중에 가면 과일도 포기하고 나무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요 상태만은 안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 포도가 있는 시기하고 예. 당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들이 예. 일주량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올해 일조일이라는 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저장량분을 많이 제외했을 경우에 일조량이 많으면은 많이 떨어지는 걸 방치하지 않습니까? 경향을 조금 올리는 경향이죠. 그런데 저장량분까지 좋으면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익는 시기가 빠르지겠죠. 왜냐하면 변색이라는 게 당과 연관이에요. 당의 농도와 연관이 있거든. 당이 어느 정도 시점 이상 올라가야 착색이 시작이 됩니다. 착색 내지 변색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나무의 당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결국은 따라갈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죠? 앞에다가 이 물관 폐색이 되어 있는데 폐색 전에 물관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이 당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강수소에 대해서 물관이 커졌다. 그럼 만약에 다치긴 다치는데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익는 시점이 자꾸 늦어지겠죠. 예. 자, 우리 나무 이렇게 키웁니다. 처음에 바짝 키웁니다. 맞습니까? 한 3년, 2년, 3년에 뭐 거리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죠? 아까 2년에 키우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때 바짝 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놓고 보십시오. 자, 지상부 너무 크고 N 너무 낮고 도관 상태 무지하게 굵어져 있고 이후 생리적인 문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기고 다 생기죠. 이러면은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가겠죠.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2년차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물 준 양, 비료 준 양 조금 줄이겠습니다. 2년차 수세를 보고 3년차에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바꾸겠습니다. 실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쭉 강의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 아마 기억되고 있다면 저게 맞겠죠. 그래서 이 나무를 TR율, CX률을 이거는 낮게, 이거는 높게 이렇게 가져가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CR율, TN율인데 자, 물 적게 주고 비료 조금 적게 주면 나무가 약간 작게 되겠죠. 과일 약간만 이상하면 되죠. 착화 조절. 근데 우리 2년, 3년 차에 너무 욕심을 부리거든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오늘 강의하고는 크게 관계없지만 그 대부 현상을 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년 차에 천천히 키우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2년 차에. 특히 1년 차에 천천히 키우는 지금 대목이 전목보다 예. 위에가 이렇게 커서 밑으로 제가 이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네. 이 수액이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밑에가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상태로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제 경험상으로 만약 1년, 2년, 3년 차까지 막 유목이라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1년 차에 천천히 키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이제 오늘 교육하고 무관한데요. 예. 축가의 주된 논리는 뭡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변색 시점에 물관이 막혀야 되는데 저기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으면 저 시기는 보통 조금 고온의 시기죠. 그래서 잎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과일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 물관이 뚫려 있으니까 과립과 나무, 모나무 간에 물관이 뚫려 있으니까 그냥 사정없이 잎으로 물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논에 물 대는데 물고 열려 있으니까 수로 물 빼니까 수로로 물이 도로 빠져나간 거죠. 근데 요 시기가 넘어가면은 변색 시기 이후는 보통 우리가 축가 안 하죠. 축가라고 안 하죠. 일소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기 전에도 일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서 타는 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축가밖에 없겠지만 실제로는 요 시기 이전에는 타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축가지만 타는 것도 있고 축가도 있겠죠. 근데 포장 내에 다 그런 게 아니고 예. 몇 주 나무와 주나무 나무 그루에 따라 그렇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 나무가 네. 만약에 내가 고정된 건 내가 올해 재배법은 나무 똑같이 딱 갔을 때 결국은 전년도 저장 양분이 문제겠죠. 저거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집을 부실하게 짓겠죠. 그런 나무가 어디일 가능성이 높냐면은 습기가 많은 토양, 습기가 많은 근처, 아니면은 지나치게 작년에 수세가 좀 약해서 올해 그걸 도우려고 물 주고 비료 주고 해서 억지로 키운 나무, 그런 나무들이 보통 생기겠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경험적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경험적으로 푸는 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겠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제가 바라는 것도 그거고요. 처음에 이 강의 제목을 생각 좀 해보시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예. 아까 저 변색기 때 이래 이래 올라가는 화면 있잖아요. 그래. 예. 그걸 만약에 물포로가 나와가지고 나무를 변색기 시점에 포도를 모델을 다 끊어냈다. 예. 그러면 올라가는 게 변색기 이전에 올려놓은 5,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자, 요거 설명드렸죠. 여기서 땄습니다. 아무리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과일 어느 정도 당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서 팔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그러면은 달아놨으면 이렇게 갈게. 요렇게 요 경향으로 가겠죠. 요거는 내년을 위해서 도움 되는 겁니다. 올해는 아무 관계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예. 이제 포도를 아래 그냥 모델 다 끊어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유목처럼 여기까지는 과일을 달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유목처럼 올라가겠죠. 그게 어떤 겁니까?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유목을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뭐 과일을 조금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것 뿐이지만은 유목이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과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탄수화물 농도가 굉장히 낮지만은 이게 뭐 이제 양분 어느 정도 이제 잎이 다 순 공급을 할 시점부터는 쭉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재배법이 사실 요 그림 하나 안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자세히 보시고 고민하시면은 거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림 그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림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그렸죠.